언제 at을 쓰고 언제 in을 쓰고 언제 on을 쓰는지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게 되실 건데 먼저 첫 번째로 in부터 볼게요. 저희 교재는 at부터 나와 있는데 in부터 다룰게요. in이 제일 쉽거든요. in은요,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in인데 어떤 공간 안에 있으려면 이렇게 뚜렷한 경계선이 있어서 안과 밖이 구분이 돼서 이 밖은 out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in이 되죠. in, out 될 수 있게끔 경계가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3차원의 공간이든 아니면 2차원의 공간이든 여기도 경계가 뚜렷하게 있죠.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 in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장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시간에서도 그렇고요. in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경계가 뚜렷해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요. 쉬워요. 자, 예시들을 좀 보실게요. In the box,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 안에 밖에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In the room, 방이라는 것도 우리 집안의 벽들로 다 공간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방뿐만이 아니고요. 부엌, in the kitchen, 욕실, in the bathroom, 거실, in the living room,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전부 다 in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 the building, 건물 안도 당연히 안과 밖이 구분이 될 수 있는 장소니까 in을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your hand, 손 안과 밖 구분할 수 있겠죠? 손 안에 뭐가 있다가 놔버리면 밖으로 떨어지는 거 구분할 수 있고요. in your mouth, 입도 하나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입 안과 밖 구분할 수 있으니까 in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에 있는 그런 장소들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를 떠올리시면요. 경계가, 구역이 다 나눠져 있죠. 여기까지에는 뭐 서울, 이렇게는 경기도, 저기는 광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경계로서 나눠져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나와 있는 도시라거나 국가도 전부 in으로 써주시면 돼요. in Seoul, in Korea, in the US 같이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도 in 써서 in the park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속에 있다고 할 때도요. in을 써요. in the pool, 수영장에, in the ocean, 바다에, in the river, 강에서 물 속 안에 풍덩 들어가 있을 때는 in을 써요. 그렇지만 물 표면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전치사를 쓰게 되는 거고요. 물 안에 풍덩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in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고요.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처럼 상자, 경계가 뚜렷하게 있죠? 그리고 경계가 뚜렷하게 있을 때 안과 밖을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자 안에 있으면 in the bo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문에서 한번 보실게요. Where's your cat? 너의 고양이가 어디 있니? 그랬더니 He's sleeping in the box over there. 저기 있는 상자 안에서 자고 있어. in을 썼죠? 상자 안. 그 다음에 Did the children come home?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왔나요? 물어보니까 Yes, 왔어요 라고 하면서 They are playing. 그들은 놀고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집안에 있는 방이나 부엌이나 거실 전부 다 in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Hannah Gri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restaurants. 이거 지난 시간에 최상급에서 배웠던 표현이네요. Hannah Grill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은요. 가장 인기 있는 식당들 중에 하나예요. one of 다음에 최상급 나오고 복수명사 나온다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기 있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식당들 중에서 이 식당이 하나이고요. 근데 어디에서?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요. 이런 식으로 지도상에 나와 있을 수 있는 도시나 나라 전부 다 in 써주시면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at, on, in 이 세 개의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이 세 개가요.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요. 얘네도 의미가 뭐뭐에요. 언제 NG를 말하는 건데 뭐 before나 after나 until 같은 전치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until은 언제까지 의미가 좀 명확하죠. 근데 at, on, in은요. 그냥 에예요. 뭐 8시에, 월요일에, 7월에 이렇게 에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언제 또 in을 쓰고 언제 on을 쓰고 언제 at을 써야 되는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 at을 쓰고 on을 쓰고 in을 쓰는지 정리를 쭉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해나가시면 돼요. 뭐를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장 먼저 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on인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뭐 예를 들어 선사시대, 뭐 구석기시대 이런 때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때 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요.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가 오고 하루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 뜨고 해 지고로 시간을 느끼고 살았어요. 따라서 그때 썼던 게 바로 이 on인데요.
우리는 지금 불의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할 때 on, off를 쓰죠.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on, 불이 꺼지면 off인데 옛날에는 불을 켜고 끄고 할 스위치조차도 없었던 그 시대에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면서 on,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가 되면서 off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 해가 지면 하루가 끝 이런 식으로 on은요. 하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on의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on은요. 하루를 나타낼 때 on을 쓴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요. as는요. 그거보다 작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가 개발이 되면서 하루를 잘게 시간으로 쪼갰죠. 거기에는 a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말할 때 어떤 시점을 말할 때 장소 전치사를 말할 때 as는 어떤 지점이었죠. 지점인 것처럼 시간 7시 정각에 이렇게 콕 집는 느낌으로 as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하루보다 더 커진 개념, 하루보다 더 커진 개념에는 in을 쓰시면 되는데 하루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루가 모여서 30일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딱 묶어서 달력으로 1월, 그 다음 달은 또 2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놨죠. 구분을 해서 나눠놨어요. 그런 것들에는 in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는 on을 쓴다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요. 그거를 더 잘게 쪼갠 시간에는 as를 쓰고요. 하루를 묶어서 더 큰 개념으로 만든 것에는 in을 쓴다라고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예시를 좀 봐볼게요. 먼저 at부터 보실게요. At 8:30, 8시 30분에 at을 썼고요. At 6 o'clock, 6시 정각에 이런 식으로 시간에는 전부 at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At noon, at midnight 있는데요. noon, 정오라는 건 몇 시예요? 12시죠. 오후 12시를 말하죠. 그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 썼고요. midnight, 자정도요. 밤 12시예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를 썼다고 보시면 되지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at noon, at midnight 같이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는 것은요.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먼저 날짜 7월 1일 하루죠. 그쵸? 그래서 날짜에는 s를 쓰시면 돼요. On September 27th, 9월 27일에 on May 15th, 5월 15일에 이런 식으로 날짜는 전부 하루니까요. 그래서 on을 쓴다라는 거예요. 날짜뿐만이 아니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도 전부 다 하루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에도 on을 써요. 왜요? 하루니까요. 그쵸? 보시면 on Monday, 월요일에 on Friday night, 금요일 밤에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뒤에 이렇게 뭐가 붙어서요. 금요일 아침에 on Friday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아침 저녁이 붙어도요. 요일로 시작을 하면 on을 쓰게 된다라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루가 아니니까요. 근데 요일로 시작을 하면 on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생일 하루죠. 우리의 100일 기념일도 하루죠. 이처럼 어떤 기념일도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라서 그래서 on을 쓰게 돼요. on your birthday, 너의 생일에, 그 다음에 on your anniversary, 너의 기념일에 이런 거 전부 하루라서 on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울 게 없어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들을요. 묶어서요. 어떤 틀로 만든 거예요. in의 개념 생각나세요? 어떤 경계선이 있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틀로 만들어놔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날들은 1월, 그 다음은 2월 이런 식으로요. 경계를 만들어 놓은 월에는요. in을 쓰고요. 그 월들이 모인 계절에도 in을 쓰는데 사실 계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테두리가 있다고 보시기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기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뭐 여름, 가을 이런 경계선들이 좀 무너졌는데 과거에는요. 그럼 계절들의 구분도 좀 확실했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 뭐 절기 있죠. 뭐 입추, 입춘, 동지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계절을 말하는 그런 게 옛날에는 딱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구분해서 경계선으로 나눠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는 in을 썼어요. 그래서 날들을 묶은 거 하루보다 더 커진 개념에는 in을 쓴다고 보시면 되죠. In April, 4월에, in the summer, 여름에, in the winter, 겨울에, in the spring 다 마찬가지로 in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보다 더 커진 개념은 뭐가 있어요? 1년, 365일 묶어서 1년 해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면 해가 바뀌어버리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묶어놓은 거죠. 12개의 월을 묶으면 그 연도가 되고요. 또 1년이 100개 있으면 100년이 되면 한 세기가 되죠. 그래서 세기에도 전부 다 in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n 2012, 2012년에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과거랑 미래를 말할 때도 in을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간은 과거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시간은 미래죠. 이처럼 이는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 공간 같은 경우도 안과 밖이 딱딱 나눠졌었죠. 그런 식으로 경계로 나눠지는 것들 전부 in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는 in the past, in the future 이런 식으로 in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쭉 다 이해를 해나가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이때 날짜와 요일 앞에는요 오늘 생략할 수가 있어요. 날짜나 요일 이런 경우 on 빼시고요. 쓰셔도 괜찮고요. 오늘 넣어서 말해도 괜찮고 둘 다 맞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요 명사 딱풀, 문장에서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단어들, 즉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배우실 전치사는 전치사 by예요. by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단, 무엇으로 하는지를 말을 하는 수단, 그게 교통수단이건 통신수단이건 지불수단이건 수단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by를 쓰게 돼요. 전치사의 어떤 기본 개념을 좀 잡으시면요 전치사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by는 기본적으로 수단을 말할 때 쓰는 전치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by plane, 비행기로, by car, 자동차로, by bus, 버스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걸어서 간다 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내가 걸어서 가는 거고요. 내 발과 땅이 접촉해 있잖아요. 접촉의 느낌의 전치사는 바로 on이었죠. 그래서 on을 써서 on foot 이라고 말씀하게 되니까요. 이런 거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통신수단, by phone, 전화로, by email, by fax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글로 쓴다 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by 안 쓰고요. 서면으로 라는 의미로 글로 쓰는 거 in writing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in을 쓴다는 거 교재 보시면 밑에 in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불수단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by check 여러분 체크가 뭐예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수표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수표랑은 조금 달라요. 저도 교환학생 처음 가가지고 이 체크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신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백지 수표예요. 그래서 가격을 비용을 얼마 낼지를 제가 정하고 서명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되는 그런 수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by check는 수표고요. 그런데 또 현금으로 낸다고 할 때는 in을 써서요. in cash라고 표현하게 되니까 이런 예외들을 따로 좀 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문에서 한번 보실게요. I wanted to pay the delivery man. 여기까지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저는요 돈을 지불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The delivery man. 배달해주시는 분에게, 배달부에게 돈을 뭘로 내고 싶었냐면요.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하고 싶었어요. But 그렇지만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요구를 한 거죠. 뭐 해달라고? 이렇게 목적어 쏙 들어가면 내가 to 동사 하는 거 우리 이 형태 배우셨죠?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랬냐면요. to pay in cash. 현금으로 내가 지불하기를 그가 요구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전치사 with이에요. with은요 뭔가 좀 가치 있는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사람과 함께 아니면 어떤 도구를 내가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외모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거. 그 다음에 감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th는요 뭔가 가지고 있는 느낌, 함께 있는 느낌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So with my dog, 내 강아지와 함께, with my friend, 내 친구와 함께, with a knife, 칼로, 그 다음에 with a pen, 펜으로, with blonde hair, 금발머리를 가진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with glasses, 안경을 쓴 몸에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 것도 with 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with excitement, 흥분한 감정을 가지고 라는 것은 흥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with joy, 기쁨을 가지고 라는 것은 기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느낌의 전치사 with 이것도 예문에서 보시면 When I go to the park with my dog, 내가 우리 강아지랑 같이 공원에 갈 때면 he always jumps, 걔는 항상 강아지가 점프를 한대요. with excitement, 신나서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배우시게 될 접속사는 문장 딱풀이에요. 주어 동사 하나씩 들어있는 완벽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문장 딱풀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오게 되는데 문장 딱풀 말고도요. 여러분 명사 딱풀, 동사 딱풀 다 배우셨죠?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영어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때 만약에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뭐 문법용어로는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타동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동사, 타동사를 뭐 막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닌지는요, 감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면 여기에서 필수 성분, 완벽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서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필수 성분이 될 거예요. 이처럼 필수 성분 자리에는요, 딱풀이 이미 다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그냥 딱딱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명사 앞에 뭐가 붙을 필요가 없이 Mike likes coffee. 마이크랑 커피라는 명사 딱딱 넣어주시면 마이크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은는 이가, 목적어 자리에는 을를 에게 라는 의미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딱풀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필수 성분이 완성이 된 데다가 이제 문장을 더 길게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를 이제 더 붙인다고 하면 얘네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올 때는 그냥 명사가 이렇게 올 수 없고요. 문장에 연결시켜주는 딱풀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딱풀이 바로 명사 딱풀은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전치사였고요. 동사 딱풀은 to, 문장 딱풀은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문장 속에서 보실게요. 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I watched a movie. 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이 완벽하죠? 보려면 무언가를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필수 성분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뒤에 home, my friends 라는 명사가 그냥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집, 나의 친구.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친구랑 영화를 보았습니다. 라는 전치사로 명사니까 명사 딱풀 전치사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home, 집에서 라고 하려면 집이나 학교나 직장, 교회 같이 약간 추상적인 장소, 애매모호한 장소에는요. at, in, on 세 개의 전치사 중에 뭐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at을 쓰죠. 그래서 at home 이라고 딱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있는 느낌의 전치사는 바로 with 이었죠. So with my friends 이렇게 명사는 명사 딱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I went, 나는 갔습니다. 가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주어가 혼자 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가다? 이건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수 성분이에요. 나는 갔어요. 여기까지 완벽한데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가 나오는 거죠. The gym, 체육관이란 명사니까요. 명사 딱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전치사 to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exercise, 운동하다. 여기 나는 갔다. 나는 운동하다. 말이 안 되죠.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없으니까요. 동사도 딱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동사 딱풀 to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to exercise, 운동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갔습니다가 됐고요. 이때의 to는 명사 딱풀 전치사고요. 이때의 to는 동사 딱풀,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인 거죠. 이 to와 이 to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연결을 시켜주고 계세요. 자, 또 보시면 여기 똑같이 나왔어요. I went to the gym to exercise. 다 완벽하게 연결을 시켜준 완벽한 문장이죠. 나는 운동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갔습니다. 문장이 완벽한데 그 뒤에 문장이 또 It was closed. 그것이 닫혀 있었습니다. 라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완벽한 문장이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딱풀 없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의미상 나는 운동하러 체육관에 갔는데 그러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울 테니까요. but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명사 딱풀은 뭐예요? 전치사죠. 동사 딱풀은 to 동사 원형이고요. 문장 딱풀은 접속사죠. 기능에 맞게 무슨 기능을 가졌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연결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주절을 하긴 하는데 왜 하는 건지 그 목적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문장 보시면 We rented a car. 우리는요, 차를 한 대 빌렸어요. 왜 빌렸냐면요. So that we could travel more comfortably during our trip. During our trip, 우리의 여행 동안에 더욱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기 위해서 차를 빌렸습니다. 이렇게 차를 빌린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Can you take my suit?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나의 정장을 가져가 주시겠어요? 어디로? To the cleaners. 세탁소인 거죠. 세탁소에 제 정장을 가져가 주시겠어요? 근데 왜? 뭘 위해서? It'll be ready tonight. 오늘 저녁에 그 정장이 준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탁소에 가져가 주실래요? 가 됐고요. 그 다음에 Let's all introduce ourselves 라고 되어 있네요. Let's에서 이 S는요, apostrophe S는 us를 줄인 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Let us예요. 우리가 우리를 소개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Let's all introduce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소개합시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everyone knows each other's name. 모든 사람들이 each other, 서로죠. 서로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소개합시다. 가 됐어요. 이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so that은요, 대체로 뒤에 can이나 could, will이나 would 같은 조동사랑 주로 함께 많이 쓰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때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so that도 뭐뭐 하기 위해서,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 for도 무엇을 위해서, 전부 다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기능이 다르죠. so that은요, 문장 딱풀이에요. 따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to는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사 딱풀이죠. 따라서 뒤에 동사 원형 나와줘야 되고요. for, 전치사죠. 명사 딱풀이에요. 뒤에 명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 뭐를 연결하는지 기능을 아셔야 된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문장에서 보실게요. Can we use that closet? closet은 옷장이죠. 저 옷장을 우리가 사용해도 될까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Store our luggage. 여러분, store, 가게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동사로 저장하다, 보관하다 라는 의미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보관하다, 저장하다, 보관하다. 동사로 쓰인 거예요. 따라서 동사 딱풀, to로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To store our luggage. 우리의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 옷장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It's getting late. 늦어지고 있네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Let's call mom and dad. 엄마 아빠한테 우리 전화하자. 뭐 하기 위해서? They don't worry about us. 부모님께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자. 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의미는 똑같죠. 그렇지만 뒤에 They don't worry.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문장 딱풀, so that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r. Barry. Mr. Barry가요, will be in Vancouver tomorrow. 내일 밴쿠버에 있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A seminar. 세미나를 위해서. A seminar. 어가 붙은 것만 봐도 얘는 명사죠. 명사니까 앞에 뭐? for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For a seminar. 세미나를 위해서 내일 밴쿠버에 계실 거예요. 라는 문장이 됐고요. 마지막, I bought a pen. 내가요, 펜을 하나 샀어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그 펜 아니죠? 쓰는 펜은 스펠이 이렇게 되죠. 이 펜은요, 후라이팬 말하는 거예요. 후라이팬. 후라이팬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frying pan에서 후라이팬이 나온 건데, 그래서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냐? frying, 튀기기 위한, 튀길 때 쓰는 용도의 펜을 산 거예요. 근데 보시면 frying, 동사에 ing가 붙었어요. ing가 붙는 순간 얘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지만 ing 붙는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니라 바로 명사예요. 동사에 ing가 붙는 순간 동사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명사니까 명사 딱풀 for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Pan for frying. 튀기는 것을 위한 팬.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어색하니까요. 튀김용 팬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튀김용 팬을 하나 샀어요. It's big. 크기는 크지만 not heavy. 무겁지는 않네요. 이렇게 문장이 됐네요. 기능을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여자애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 크리스라는 남자애한테 전화를 걸면서 그 남자애가 만약에 바쁘다면 집에서 혼자 게임해야지. 만약에 바쁘지 않다면 만나서 같이 저녁 먹어야지 라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어요. 조건이란 말을 써봤는데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If Chris is busy, 크리스가 만약에 바쁘다면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she will be at home. 그녀는 집에 있을 겁니다. 가 됐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f Chris isn't busy, 크리스가 만약에 바쁘지 않다면 바쁠 수도 있고요. 안 바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쁘지 않다면 she will have dinner with him. 그녀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문장 딱풀,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죠? 이 if도 마찬가지로 접속사예요. 저희 교재 목차를 보시면 if가 다른 그 챕터인 것처럼 나누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앞에서 배우셨던 문장 딱풀, 접속사하고 이어진 아이예요. 보시면 주어, 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If Chris is busy, 크리스가 바쁘다면 말이 덜 끝났죠? 뭐가 더 따라와야 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우셨던 노예절이에요. 말이 덜 끝나서 주인절과 함께 해야지만 쓰일 수 있는 노예절이에요. 그런데 얘는 무슨 차이점이냐면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네요. 그래서 문법책을 보시면 조건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앞에서 배워왔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노예절이죠. 주인절이 없이 혼자서는 의미가 불충분한 노예절이고요. 그 노예절 중에서도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에 해당이 돼요. 앞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던 개념 중에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노예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말할 때라도 미래 시제 쓰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밤에 그렇다면 이라고 오늘 밤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if Chris will be 라고 안 했고요. is나 isn't 둘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노예절이니까요. 노예절 중에서도 조건을 말하는 노예절이니까요. 미래의 일을 말할 때에도 미래 시제 쓸 수 없고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if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if 뒤에 어떤 시제가 따라오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현재 시제가 나올 때는 뭐뭐 하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긴 거는데 그 조건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면이 아니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인데 일어난다면 이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서 배우시게 될 내용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if 다음에 현재 시제가 나오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if 다음에 현재 시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님 절에는요. 조동사가 들어오게 되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따라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면 if you stay up longer, stay up은 깨어있는 거죠. 더 오랫동안 너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다면 you will be tired tomorrow. 내일 너가 피곤할 거야 라고 if 다음에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주인님 절에는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f Maggie doesn't have time to finish the assignment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매기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이렇게 to가 시간 꾸며주고 있죠? to finish the assignment 그 과제를 끝낼 시간이 없다면 I can help her 내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ack and Paula might not take a trip to Italy 라고 되어 있네요. 잭하고 폴라는요. 이탈리아로 가는 여행을 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 한다면? 무슨 조건이라면? If they don't save enough money. 그들이 충분한 돈을 저금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미래의 일을 말할 때에도 전부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if 다음에는요. 미래 시제 쓸 수 없고요. 미래에 대해 말을 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쓰게 된다는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모든 그 노예절에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그 노예절에서는 그런 건데 얘가 조건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보실게요. If you near that dog. 너가 만약에 저게 근처에 간다면 아직 안 갔고 앞으로 갈 거지만 if절이니까요. if가 나오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will go 라고 말을 할 수 없고요. go 라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It might bite you. 그 개가 너를 물지도 몰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ger's team won't play in the final match. 여기까지는 주인님 절이네요. 라저가 속해 있는 그 팀은요. won't play in the final match. 최종 경기인 거죠. 우승 경기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한다면? The next game, 다음 경기에서 이기지 않는다면 그 파이널 매치에서 경기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미래의 일이지만요. 여기 will not win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시제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not win, 현재 시제로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win이 일반 동사니까요. do를 가지고 와야 될 거죠. 근데 여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가지고 오셔서 not을 붙이시면 되죠. doesn't win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f 다음에는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거, 미래 시제는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에요. 너가 더 오래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실 거예요. 저희 강의 후반부에 가정법, 조건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좀 어려운 개념들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우리 가정법, 조건절, 접속사 다 배우셨잖아요. 그쵸? 딱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문장이 조금 길어졌다 뿐이지 사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관계대명사도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얘 때문에도 문장이 점점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이 여자가 파티에 가서요.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떤 남자를 만났어 라고 이 남자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잘생긴 남자, 키가 큰 남자, 아니면 친절한 남자 이런 식으로 남자를 묘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handsome man, 잘생긴 남자. A tall man, 키가 큰 남자. A kind man, 친절한 남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얘네가 뭐예요? 잘생긴, 키가 큰, 친절한. 형용사죠. 그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형용사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딱 한 가지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쵸?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인지, 그 남자가 잘생긴 남자인지, 친절한 남자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가 앞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남자를 이렇게 형용사 한 단어를 써서 꾸며주고 싶은 게 아니라 수염을 가진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She met a man. 그녀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he had a beard. 그는 수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그녀는 수염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한국말로 생각하기에도 그녀는 수염을 가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쵸? 그거를 배워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she met a man. 그녀는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수염을 가진 남자라고 이 남자를 꾸며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개념은 앞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뭐? 작은 머리, 긴 다리. 기억나세요? 영어는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그런 문장보다는 머리는 작고 다리는 긴 문장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남자를 꾸며준다는 건 똑같죠. 여기도 이 남자를 꾸미고요. 여기도 이 남자를 꾸미는데 그 남자를 꾸며주는 말이 이처럼 짧은 한 단어일 땐 작은 머리라서 앞에서 꾸며주지만 수염을 가진 남자. 말이 길어졌잖아요. 그쵸? 길어지면 남자의 뒷자리에서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얘는요. 길이가 길어지긴 했지만 이 형용사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라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길이가 길어진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는 남자인데 수염을 가진 남자 이렇게요. 그래서 수염을 가진 이라는 이 동사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had a beard 라고 가지고 올 텐데 그런데 주어, 동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문장 안에 또 다른 동사가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올 수는 없죠. She met a man, had a beard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동사가 또 나오니까요.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who예요. Who had a beard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염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동사가 또 나오니까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딱풀이 나와가지고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 딱풀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문장 딱풀 있죠. 접속사, and나 when이나 while 같은 문장 접속사랑 비슷한 문장 딱풀이에요. 그런데 그 딱풀들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특수한 딱풀이에요. 어떻게 특수하냐면요. 얘 자체가 대명사로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딱풀 역할도 하면서 이 남자를 받고 있죠. 그 남자가 수염을 가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who라는 것은 앞에 있는 a man을 받고 있는 이 he라는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who 아니면 which that 얘네 셋 다 특수 딱풀로서 who는 사람을 꾸며줄 때 which는 사물을 꾸며줄 때 that은요 만능 딱풀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물에 모두 쓸 수 있는 요 3종 세트 딱풀들이 있는데 특수한 딱풀이라는 거죠. 어떻게 특수하냐? 다시 설명할게요.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문장 딱풀이면서 자기가 동시에 대명사로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동사는 주어와 동사는 she met이고요. 요 꾸며주는 절 내에서의 주어 동사가 who h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한 딱풀들은요. 자기가 대명사로서 기능을 하면서 문장을 연결시켜준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문법 용어를 써보자면 문법 책에서 형용사로서 연결을 하면서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절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불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아이예요. 결국은 형용사라는 거예요. 멀스식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따라서 문장에서 그게 주어 자리건 목적어 자리건 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문장에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염을 가진 남자 who had a beard 아니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 She met a man who was wearing a red t-shirt 아니면 파란 눈을 가진 남자 She met a man who had blue eyes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꾸며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배우시게 될 건 어떤 거냐? 그림을 보시면요. Amy is the girl. 에이미가요. 그 소녀예요. 그런데 her hair is blonde. 그녀의 머리가 금발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처럼 두 문장으로 에이미가 그 소녀예요. 그런데 그녀의 머리는 금발이에요. 라고 따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합쳐가지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네, 그녀의 머리가 금발인 그 소녀가 에이미예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보시면 똑같아요.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인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기능 자체는 똑같은데 그녀의 머리가 금발이에요 라고 소유격이 쓰였네요. 그렇다면 꾸며주는 문장에서도 그녀의 머리가 금발이에요 라고 소유격을 써주시면 돼요. Who, which, that 주어, 목적어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하면 주격, 목적격으로 쓰인 거 배우셨고요. 소유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who, which, that의 소유격은 whose를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whose hair is blonde 라고 하시면 머리가 금발인 그 소녀가 에이미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녀의 머리가 금발인 거죠. 그래서 소유격을 써주시면 되고요. 소유격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죠. her hair 이런 식으로 뒤에 항상 명사가 따라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너의 이렇게 하면 말이 끝날 수 없죠. 그렇죠? 나의 가방, 너의 강아지처럼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뒤에 항상 명사가 따라온다는 건 whose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whose hair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이죠. 따라서 주어로서 이 전체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주어로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듯이 whose 명사도요.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오게 될 수가 있어요. 문장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처럼 관계대명사 whose 소유를 말하면서 소유를 말하기 때문에 뒤에 항상 무엇을 소유하는 것인지 명사가 따라 나오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Charles owns a dog. 찰스는요. 강아지를 한 마리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완벽한데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Whose name? 그 강아지의 이름이 찰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 The author, 작가예요. 그 작가가 is Ian Riley. 이안 라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문장이 완벽한데 작가는 작가인데 어떤 작가인지 꾸며주고 있는 거죠. Whose novel, 그 작가의 소설이 sold the most, 가장 많이 팔린 거죠. 언제? This year. 올해 그의 소설이 가장 많이 팔린 작가는 이안 라일리입니다. 이렇게요. 그 작가의 소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witzerland is a country. 스위스는요,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Whose scenery you must see. 그 나라의 풍경을 you must see. 당신이 꼭 봐야 해요. 라고 이거는 요때의 must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강력 추천의 must라는 것도 받으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보시면 whose name, 그 강아지의 이름, whose novel, 그 작가의 소설, 그리고 whose scenery, 그 나라의 풍경 이런 식으로 whose 뒤에는 항상 명사가 따라 나오게 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whose는 이처럼 동물에도 쓸 수 있고요. 사람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country, 사람이 아닌 사물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사람, 사물에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적어둘게요. 네, who 같은 경우는 사람에만 쓰였고 which 같은 경우는 사물에만 쓰였는데요. whose는요. 사람에만 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에요. 사람, 사물 모두에 가능하다라는 것도 받으시면 되겠고 이처럼 whose name 뒤에 명사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얘는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로서 그 강아지의 이름이 찰리입니다. 주어로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긴 보시면요. 여기도 주어로서 쓰였네요. 주어로서 쓰여서 뒤에 이렇게 동사 따라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whose scenery, 그 나라의 풍경을 네가 봐야 한다는 거죠. 주어, 동사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명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 자리에도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다는 건 뭐 그렇게 당연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때 주어로 쓰였다면 주어로도 쓸 수가 있고 목적어로도 쓸 수 있는데 주어로서 쓰였으면요.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랑 항상 수일치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I have a friend. 저는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Whose brother? 그 친구의 남동생이요. 일을 한대요. 어디에서? City Hall. 시청에서 일을 합니다. 라는 거죠. 남동생이 시청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인 거죠. 여기에다가 수를 맞춰주시는 거죠. 요 꾸며주는 문장 내에서 얘가 주어고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 둘의 수를 일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brother, 한 명, 단수니까요. 단수 동사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s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works at City Hall.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 the yoga teacher. 요가 선생님은 요가 선생님인데 어떤 요가 선생님이냐? 여기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쭉 가로쳐 주시면 되죠. 그 요가 선생님의 수업들이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가장 인기 있는 요가 선생님은 is Helen, 헬렌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요가 선생님의 수업, 얘가 지금 명사면서 여기서 주어로 쓰이고 있죠. whose classes, 그 선생님의 수업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라고 여기서 주어로 쓰였고 동사랑 또 수를 일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ose classes, 얘는 복수명사네요. s가 붙었으니까 수업들이라는 복수명사니까요. 복수동사 써주시면 되겠어요. 비동사의 복수는 are 해주시면 되겠죠. So whose classes are the most popular. 그 요가 선생님의 수업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헬렌입니다. 라는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whose 명사가 꾸며주는 문장 내에서 주어이면 그 꾸며주는 문장 내에서의 동사와 수를 일치시켜주는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걔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전하게 될 일도 많이 있겠죠. 그걸 바로 문법 용어를 쓰면 간접화법이라고 불리게 되는 걸 배워보게 되실 텐데, 자, 먼저 니기 한 말을 보면 I don't read mystery books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읽지 않아요. 뭐를요? mystery books.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서 추리소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추리소설은 읽지 않아요 라고 니기 말한 걸 제3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니기 추리소설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어 이렇게 전해보려면 먼저 닉이 말했어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Nick said. 그리고 우리 저기 앞에서 문장 딱 풀 접속사에서 대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로 쓰이는 것도 배워보셨죠? 그래서 간접 화법에서는 이렇게 that으로 그 사람이 말한 문장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그가 읽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읽지 않아요 라고 대명사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죠? he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가 읽지 않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때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쓰지 마시고요. 과거에 말한 거가 됐으니까 이제 과거 사실이니까 주절도 과거 동사를 썼고요. 대절도 과거 시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didn't read mystery books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대명사를 상황에 맞는 대명사로 바꿔주시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꿔주시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간접화법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면 과거 시제, 현재 진행 시제면 과거 진행 시제, 현재 완료면 과거 완료 시제로 전부 다 과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과거 시제 이렇게 쓰게 되시는 게 아니라 진행이면 진행, 완료면 완료 그대로 오면서 과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몰리라는 여자애가요. Tim and Ann are taking a walk 라고 되어 있네요. take a walk 하는 건 산책하는 거죠. 그래서 팀이랑 앤이 지금 산책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전해볼게요. 그러면 몰리가 말했어. Molly said 라고 하시면 되고요. that 쓰셔도 되고 that은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하고 말해볼게요. Molly said Tim and Ann.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Tim and Ann 동사를 과거로 바꿔주시면 되죠. 현재 진행이니까 과거 진행으로 were taking a walk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되게 간단하죠? 시제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타가 말을 하네요. I haven't heard from Jeff in weeks. 나는 몇 주 동안이나 제프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어. 과거부터 최근까지
몇 주 동안이나 제프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어 라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과거 완료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똑같죠? 리타가 말했어. 리타 said 해주시면 되고요. 그녀가 듣지 못했던 거니까 주어는 당연히 she로 해주시면 되겠죠. she 해주시면 되고 과거 완료로 hadn't heard from Jeff in weeks라고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 바꾸는 거, 시제, 과거로 바꾸는 거 두 가지 계속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이크가 I'll see you at the party. 너를 파티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고 있죠. 파티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제이크가 말했어. Jake said.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날 거야니까 그가 나를 만날 거야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 you가요 여러분. 너 한 명을 말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 여러 명을 말할 수도 있어요.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해서요. 여기서는 나한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말한 거로 바꿔볼게요. 따라서 Jake said he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조동사를 과거 조동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Would see us. 나 한 명이면 would see me 겠지만 여기선 여러 명으로 would see us at the party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Jake said, 제이크가 말했어요. He would see us. 그가 우리를 만날 거라고. At the party, 파티에서 우리를 만날 거라고. 이렇게 사람 바꿔주시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시제를 과거로 가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의문문도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오는 연습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의문문 만드는 걸 제일 어려워하시고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했던 거지만 오늘 한번 제대로 의문문을 마스터해보자 라는 의미로 의문문을 따로 하나 뺐어요. 그래서 요거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Yes, no question이에요. Yes, no question. Q로만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WH question이에요. Yes, no question은 말 그대로 yes나 no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Do you live in Seoul? 너 서울 사니? 물었을 때 응, 서울 살아. 아니, 서울 안 살아. 응, 아니. yes나 no로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게 바로 yes, no question이고요. WH question 같은 경우는 정보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물었을 때 응, 아니 이렇게 답할 수 없죠. 이처럼 where가 됐던 when이건 who건 how건 대체로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이라서 WH question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yes로 답할 수 없는 게 정보를 줘야 하는 게 바로 WH question이죠. 그래서 의문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yes, no question과 WH question으로 나뉜다는 것만 아셔도요. 토익 같은 경우는 파트 2, 탭스 같은 경우는 파트 1 푸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문제들이 뭐뭐뭐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적절한 답을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whe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답이 yes나 no로 시작하면 무조건 오답이죠. yes나 no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 그어가는 테크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의문문을 만드는 법은 어때요? 궁금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죠. 제가 궁금하면 앞으로 나와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의 어순인데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요.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yes, no question이 됐건 WH question이 됐건 모든 의문문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yes, no question이 아니고 WH question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의문사가 있으면 문장 어디에 써요? 제일 앞에 쓰죠. 가장 앞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해요. 뭐 연예인 A씨와 연예인 B씨가 극장에서 둘이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파파라치에게 걸렸다 인지 걸렸니? 인지 문장을 끝까지 들어봐야 의문문인지 알 수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문장 가장 앞에서 순서를 주어 동사 어순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의문사가 있으면 얘가 가장 궁금한 정보니까 얘를 가장 앞으로 보내오죠. 영어는 중요한 걸 좀 앞에서 끝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의문문을 좀 만들어 볼게요. It is raining outside.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인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 동사만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죠. 너무 간단하죠. 동사만 주어 앞으로 나가서 Is it raining outside? 해주시면 되고요. 또 보실게요. You can call me later. 너 나중에 나에게 전화해도 돼. 인데 너 나중에 나에게 전화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Can you call me lat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게 모르는 정보인 거예요. Tim has been doing.
팀이 무언가를 해오고 있어요. lately, 최근에 무언가를 해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팀이 뭘 해오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문장 가장 앞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what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what으로 시작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건 똑같죠? What has Tim been doing lately?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실게요. Jen got home. Jen이 집에 왔는데요. By 뭘로 왔는지를 몰라요. 이게 모르는 정보네요. by bus, 버스로 왔는지, by train, 기차로 왔는지, 뭘로 왔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집에 왔대? 라고 물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의문사 how 쓰시면 되겠죠? how로 문장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려고 봤더니 got, 일반 동사예요. get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자체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빌려와요? 두동사라고 부르죠? do를 빌려오시면 되죠. do를 빌려오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니까 did를 빌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did Jen, 그 다음엔 동사 원형 did Jen get home? 인데 how 아까 있었죠? How did Jen get home? 해주시면 되겠죠? How did Jen get hom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문장 제일 앞에 써주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주는 게 아니라 do, does, did가 대신해서 나가준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쉬웠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